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온갖 신경질과 분노를 터뜨려 놓고는 오히려 당신에게 왜 그렇게 뒤끝이 있냐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현실을 교묘하게 비트는 마술, 즉 가스라이팅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상황은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기애성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갑자기 극심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예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즐거워야 할 가족 모임, 중요한 회의, 혹은 그저 평온해야 할 저녁 시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겁에 질릴 정도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당장 이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전화해서 당신이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당신은 그저 가만히 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을 뿐인데도 말이죠. 이웃이 들을 정도로 소란이 커지기도 합니다. 밖에서 듣기에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비명처럼 들릴 겁니다. 그 분노의 폭발이 너무나도 추하고 엉망진창이라 당신은 이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하는 체념과 함께 이제는 정말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되죠. 이런 끔찍한 상황이 처음이 아니기에 당신은 이미 두려움과 탈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고 또 곱씹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바로 다음 날 혹은 바로 몇 시간 뒤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격렬한 분노를 쏟아냈던 그 사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혹시 내가 상상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엄청난 사건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운 좋게도 그 상황을 함께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과 그 목격자는 서로를 쳐다보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눈빛으로 확인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라도 자신이 겪은 일이 현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그 상황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해두기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고 나서 사과나 인정도 없이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인 셈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분노를 표출한 후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수치심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알았어.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 제발 큰일처럼 만들지 마. 내가 그냥 힘든 날이었어.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물론 이 말도 상처가 되지만 적어도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자기애성 성향의 사람들은 어른 아이처럼 때를 쓴 후에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네, 그 이면에는 분명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분노와 짜증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감정 조절의 어려움은 이들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분노 표출은 흐트러진 감정을 조절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렇게 분노를 터뜨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건강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적대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설령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요. 그들의 분노 때문에 이미 하루 혹은 며칠 밤낮을 고통 속에서 보낸 당신에게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또 다른 분노의 폭풍을 감당할 에너지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하는 방법은 아마도 관계 단절일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죠. 끔찍한 행동을 목격한 후에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화가 나지만 대화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다음 장면에 어떤 대사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 또 삐졌어. 그렇게 뒤끝이 길어? 넌 아무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이 됩니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는 사람,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는 속 좁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결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체면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끔찍했던 행동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폭풍을 온몸으로 견뎌내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관계 속에는 두 개의 법, 두 개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마치 한국 속담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그들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마음껏 소리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감내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물론 당신이 그들처럼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오랫동안 이런 불공평한 규칙에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부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경계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감정의 폭풍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는 상대방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조차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억눌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트라우마 결속을 강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자기애성 성향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극심한 분노를 터뜨리지는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이 다시 잠잠해지면 삶은 다시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며칠 지나면 우리는 다시 안정감을 찾고 안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정상과 비정상의 반복, 그리고 현실 부정의 과정이 바로 트라우마 결속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정말 내가 뒤끝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내가 그냥 잊어버리면 모든 게 평화로워질 텐데 하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들은 감정 조절을 못할까? 왜 그렇게 수치심을 느낄까? 왜 저렇게 불안정할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러는지가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분노를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상대방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당신이 거리를 두는 것마저 비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마무리, 즉 일종의 종결을 꿈꿉니다. 상대방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 아하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희망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과 기다림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정작 당신 자신의 치유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게 할 뿐입니다. 당신의 현실이 부정당하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네, 그 분노의 폭발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네, 거리를 두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네, 그들은 당신에게 뒤끝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아니요,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의 현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하십시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당신의 현실을 인정해주며 당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관계 패턴에 대해 배우고 공부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심리 상담이나 지지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거나 그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 관계에서 당신의 에너지와 정체성을 조금씩 빼내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느껴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분노는 여전히 당신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다가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갈 때 그 분노를 느끼지 않기란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현실을 굳게 붙잡고 이 상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특히 떠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면 당신의 현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매일매일 치유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혹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느끼는 수치심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관계의 모든 수치심의 무게를 당신 혼자 짊